자, 우리 2회 모의고사 마무리 해보죠. 28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리츠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츠를 본다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2번이죠. 자, 우리 리츠라는 것은요, 리츠의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은 28번을 보시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들었죠. 부동산 투자 형태가 간접 투자에서 직접으로 간다? 아니죠. 직접에서 간접으로 간 거죠. 그래서 경기 주체 시 투자 원금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리츠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현금화될 수가 있잖아요. 정답은 2번. 자,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자본 시장과 유기적인 통합이 가능하고요. 자, 자기관리는 실체형 회사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접 자산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위탁관리 면목 회사로서 별도의 자산관리사한테 자산 운영 관리를 위탁하죠. 위탁관리는 이제 명목상이기 때문에 상근 임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본점 시설 설치할 수 없다. 맞고요. 자, 영업인가 후 6개월이 경과된다는 건 우리가 요건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죠. 최저자본금은 755죠. 자기관리는 최저자본금 70억 이상이다 맞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가장 관리에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죠. 29번은 이제 볼게요. 자, 29번은 자, 인력 관리는 요게 경제적이죠. 그래서 자, 기업은 경제적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사람을 적절히 배치시키는 거는 계약 관리는 계약법을 알아야 되니까 요게 법률적이죠. 바뀌었네요. 바뀌었고요. 화재보험 같은 거는 우리가 보안 관리에 들어가죠. 기술 쪽에. 그다음 주로 투자에 대한 관리가 자산 관리잖아요. 프로파이낸싱, 거문의 메인 매각,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리는 자, 2번은 자산 관리가 되겠고요. 자산 관리가 되겠고 3번이 시설이죠. 기술적인 설비 외주 에너지가 시설 관리죠. 바뀌었죠. 자, 자기 관리는 위탁 관리비 보안 관리 기밀 유치면서 더 불리하다? 유리하죠.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그러면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혼합 관리는 시설 관리 위탁을 해요. 이제 발생한 책임 소재가 불명하죠. 내가 일본 남한테 맡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0번은 조금 범위 좀 넘지만 그래도 옳은 정도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은 부동산 마케팅 하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마케팅 요소를 조합하는 것은 애드믹스가 아니라 마케팅 믹스입니다. 애드믹스는 광고를 여러 매체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 믹스가 됩니다. 자, 생산자가 부동산을 소비자한테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자, 요거를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대한 거니까 부동산 마케팅이고요. 자, 3번. 자, 부동산 마케팅에서 거시 환경은 자연 경제 기술적 환경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거시에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정부도 마케팅에 들어가겠지만 하지만 거시적이 아니라 어떤 개별 주체 우리가 그것이 공중이 될 수 있고 경쟁업자 정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미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공급자와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 둘 다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 된다. 자,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동질한 측면에서 나누는 거고요. 차별화는 공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게 공급자 마케팅이죠. 정답 5번이 맞죠. 그다음에 31번 가겠습니다. 자, 31번은 택지 개발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사업 위탁과 그다음에 토지 신탁에 대한 비교를 낸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거는 좀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택지 개발에 대한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인데요. 사업 위탁과 수탁, 그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사업을 위탁하죠. 위탁과 수탁이라고 하거든요. 수탁 방식과 토지 개발 신탁이 다릅니다. 자, 이거는 소유권을 안 넘겨요. 토지 소유자를 제가 줄여서 토서라고 할게요. 갑돌이가 소유권을 이전 안 합니다. 그럼 소유권은 이전을 안 하고 우리가 이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을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받고 수를 책임먹어요. 그 모든 이익은 다 토지 소유자가 갖고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돼서 모두 이익 계속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은 다 개발업자가 뭐는 공통점이냐? 개발업자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분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탁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수료부터 했죠. 그래서 지분을 공유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다라는 건 공통점인데 다른 거는 이제 뭐였어요? 자,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거와 넘기는 거죠. 근데 토지 신탁은 달라요. 그럼 토지를 신탁한다는 거 아예 맡겨버리는 거죠. 토지 개발 신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된 거죠. 신탁 방식입니다. 그럼 아까는 소유권을 남겨놓는데 넘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시법 시간에 부기듣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조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물론 계약을 해서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수탁과 위탁을 다 쓰는 거는 얘는 맡기는 사람이니까 위탁자라고 하고요. 맡아서 얘가 하는 애가 수탁이니까 위탁, 수탁을 다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이제 위탁자가 되고 얘가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겠죠. 그럼 계약을 하면서 신탁 계약을 맺어요. 뭐예요? 신탁자.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탁 기간이죠. 신탁자한테 이제 맡기게 되면은 자, 이건 소유권이 아까는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 신탁회사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권이 넘겨갔냐 아니면 넘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탁회사한테 다 가기 때문에 자, 이건 형식적으로 소유권 다 넘겨버려요. 신탁회사한테.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법에서 계약을 맺는다도 시험에 나왔어. 감정평가 시험제.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제 형식적이죠. 사실상이 아니라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자,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모든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 명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니까 나중에 돌려줘야죠. 얘는 이쪽에 다 하는 거죠. 둘 다 탁자가 붙으면 수수료만 있고 지분 공제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점이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옳지 않은 거 31번. 1번 사업위탁 방식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한 형태로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수수료만 받는다. 정확합니다.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조달되며 개발 후 분양이나 임대를 개발업자가 대행한다. 투자자 모집은 이제 우리가 이 조합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개발업자가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 투자 수익 또는 지분을 보장받는 거예요. 자, 3번이 있었는데요. 사업위탁과 토지위탁은 유사한 방식이긴 해요. 차이점은 토지위탁은 형식상 소유권 개발업자한테 이전된다. 또한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토지 소유자와 함께 토지와 건물을 지분권을 갖는다? 아니잖아요. 둘 다 수수료만 먹어요. 그러면 이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토지 소유자, 수익자한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권 또는 소유권이 반환되며 신탁회사는 수수료만 취한다고 하셔야 돼요.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컨소시엄은 무조건 대규모 사업입니다. 법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택지 개발은 크게 공공택지와 민간이 있기 때문에 택지 개발은 공공부문에만 허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32번이 이제 우리 입지론에서 공모입지론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난이도가 좀 있죠. 왜냐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었냐면 3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게 만약에 맞으려면 앞에 글씨가 맞으려면 뒤를 좀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이라는 것은 자 32번의 답부터 봅니다. 보편은 어디서나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국지원료라는 것은 그 지역만 편제되잖아요. 그 지역만 나기 때문에 편제 원료는 이 원료 산지에 있는 게 낫죠.
그러면 이거는 원료 지향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중량 증가 산업이 맞죠. 중량 증가 산업, 아니, 감소 산업이죠. 이게 원료 지향입니다. 원료 산지로 가자. 원료가 나는. 자 그러면 시멘트 사업이 그렇잖아요. 석회석이 굉장히 원료가 무거우면 시멘트의 제품은 가볍거든요. 시멘트. 그 때문에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감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감원. 자, 그래서 국감원이라는 곳이 있다. 국가를 감시하는 소비자보호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어떨까요?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는 보통 한 문제 정도나 두 문제인데 공업 입지보다는 33번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강하게 갈 거고요. 32번은 1번. 운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거는 직접 지향이죠. 직접 모여서 비용 절감을 하겠고요. 자, 공업 입지나 공업 입지 국방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선호는 따라 달라지겠죠. 자, 원료 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중간 지점의 수송수단이 바뀌는 적한 지점이나 이적 지점의 공장력 입지는 낮다라는 건 뭐냐면, 자, 제주도에 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큽니다. 자, 이거를 뭐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뭐 항공기에 실어가지고 서울로 가져가서 주스를 만든다 말도 안 되죠. 일단 선박이 더 운송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목포까지 가요. 가서 자 목포에서 그 양을 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아예 거기서 주스를 만들고 제품을 가볍게 해서 옮긴다면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중간 지점에 입지한다. 그 다음에 중간 지점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이제 시장지가 낫겠죠. 제품 쪽으로 하니까 노동집약이나 미숙령 같이 저임금 지역은 이제 노동지향이 낮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3번이 좀 어렵죠. 자, 허프 이론은요. 확률로서 2개가 아니라 3개의 점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 시장 정률을 각각 구하시오. 마찰 개수는 2니까 2승을 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거에 대한 거기서 차지하는 A, B, C를 보고 확률에 대해서만 구하시면 돼요. 물론 계산이 3개까지 나오니까 복잡하긴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새 매장이 나와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허프는 3개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33번입니다. 자, A로 갈 확률, 그 다음에 B로 갈 확률, C로 갈 확률은 자, 어때요? 우리가 이 확률에 대해서는 다 더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설은 제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유인력을 보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 A는 매장 면적이 비례하잖아요. 8,000에다가 거리의 마찰 계수승이니까 4의 제곱 16이죠. 나누면 500이 될 겁니다. 자, B의 매장 면적입니다. 자, B는 900이 매장 면적이고요. 거리가 3km니까 3의 제곱은 9니까 100이 떨어지죠. 유인력이. 그 다음에 7,200이라는 면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자, 거리가 몇 킬로예요? 6km니까 6의 제곱. 자, 마찰 계수가 2니까요. 6이 36이죠. 나누게 되면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치면 800이잖아요. 800분의 500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00분의 100 가고요. 그 다음에 800분의 200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하시면 이제 800을 500을 800 나누면 뭐 0.65 정도 62.5%가 되겠고요. 자, 8분의 1은 이제 12.5%. 그 다음에 얘는 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누면 이제 0.625, 0.125, 그 다음에 0.25가 되니까 퍼센트로 고치라 그랬잖아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다음에 34번서부터 이제 감정평가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다 해보시는데 가장 타당한 거죠. 자, 그러면은 자 1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가격조가 가능한 경우라도 소급평가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 아닙니다. 소급평가할 수도 있죠. 길조를 미리 정할 때는 가격조가 가능한 경우 그 일자를 길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해석이에요. 해설. 자, 2번 기준점은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하죠. 감정평가의 필수 기재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그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실질적으로 생략할 수는 없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건물은 원가법이죠. 상각이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35번도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걸 제가 좀 변형했는데 괜찮습니다. 35, 34는 무조건 뜹니다. 자,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하죠.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바뀌었어요. 자, 개별 분석은 체형을 판정하고 지역 분석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격 분석은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유사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한다? 아니죠. 우리가 인근 지역부터 파악해야겠죠. 그 가격 수준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판단하고 지역은 우리가 지역 들어가니까 적합, 개별은 기역 들어가니까 균형. 자, 그건 다 제가 수업 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은 기능적 감가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만 맞겠네요. 자, 개별 부동산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이 제약하여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한 거죠.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6번으로 가죠. 36번이 난이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이건 천천히 제가 해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기여한다는 것은 어디에 기여하냐는 것은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는 적합이죠. 자,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건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분석 들어가고 취할 수 없으니까 경제감가죠. 자, 균형이라는 자 수입 배분은 토지 잔여법과 관련됩니다. 토지가 나중에 배분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와 관련되겠고요.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자체는 내부적인 거잖아요. 자, 지하 주차장이 없다. 20층 건물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없네요. 아예 예제가. 자, 미음번은 변동이라는 건 항상 시점을 얘기를 하죠. 시점을 반드시 우리가 확정해야 되니까 A와 연결되겠고요. 대체 원칙은 물론 거래사례 비교법의 비교 방식이 가장 토대가 되지만 3방식 모두 적용되죠. B가 되니까. 자, 정답은 니은하고 자, 우리가 요게 연결되니까 요게 3번만 정답이 되죠. 좀 가치의 원칙이 좀 어렵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다 적합과 균형이 나오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37번 수익환원법의 환원율이죠. 자, 여기서 1번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힌트는 구성 요소를 꺾고 하면 요소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성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요소 구성법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요구순위를 할 때 요구순위를 투자자한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위험률에다 위험을 더해서 개별적인 더해가서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게 강한데 이건 구성 요소가 키포인트여서 요소 구성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건 맞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당연히 저당 투자자가 은행에 대한 그 요구순위 이자를 먹고 지분수를 먹기 때문에 다르죠. 물리적은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 건물 상각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르면 분리될 수 있다. 금융적은 보안 발전시켜서 지분투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는 엘도법이 있죠. 그 다음에 시장수주법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동의주권의 대상물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가 중요하죠. 갖고 와서 내 걸 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추출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가 6에서 7문제인데 거의 나오면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38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토지와 건물 일괄할 때 거래사고요. 일거. 그 다음에 가수원, 자동차죠.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임대는 임대사례 비교법, 강호재는 수익환원법, 재단이 붙으면 자동차는 거래사례가 되겠죠. 과수원도 거래사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100%입니다. 별표 3개. 감정평가 문제를 돌려냈습니다. 네, 문제는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 다음 39번, 40번 다 예상 문제인데 자, 39번은 자,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럼 항상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사례가격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사례 가격을 찾으셔야 돼요. 거래사례 가격을 찾고요. 곱하기 사시지계면이죠. 사시지계면. 자, 그래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으니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갑니다. 자, 일단은 사례 가격이 얼마예요? 거기 보시면은 사례 가격이 6억이라고 박스가 되어 있잖아요. 6억.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6억을 다 치기 힘드시니까 계산기를 좀 빨리 풀려면 그냥 6억에 6으로 그냥 치세요. 앞에 게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정보정은 없죠. 근데 시점수정은 자,
뭐 3%가 나왔다. 집값이 한 번이라면 뭐 한 번 1승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자 3%가 나왔다. 항상 1 플러스 0.03이니까 1.03을 암기해 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인데 인근 지역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 해야 되죠. 개별 요인은. 그러면 항상 주어가 대상 토지는 주어가 조정이 되죠. 대상이 올라가고 사례 비에 8% 우세하다. 그럼 사례가 100이고요. 얘가 100에다가 8을 더해서 108이에요. 그럼 이건 1.08이 되겠죠. 면적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항상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상이 얼마입니까? 대상이 거기 보시면 이제 200이고요. 사례가 250이에요. 자, 그럼 이건 계산이 좀 위에 게 더 크네요. 밑에 게 더 크네요. 그러면 0.8이잖아요. 그럼 저랑 우리가 6 치고요. 곱하기 0.8 치시고 곱하기 1.03 곱하기 1.08을 쳐보세요. 그럼 우리가 비슷하게 5.3395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답은 3번밖에 없죠. 이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40번 이제 연결하죠. 자, 40번은 뭐 우리 체계도가 다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틀린 것만 지적하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옳은 거. 자, 1월 31일이다. 개별주택가 아닙니다. 얘는 4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개별 주택 가격은 4월 30일이 됩니다. 1월 30일은 표주택 가격의 공시죠. 4월 30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2번. 자, 표준주택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면적, 구조, 사용수익, 건물에 대한 사항은 표준주택 가격이죠. 자, 이건 표준주 공시가 아니라 표준주택 가격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이건 이렇게 해설합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면 얘는 표준과 개별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얘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나눕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안 나눴죠. 표준과 개별을 나눈 거는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항상 표준제로 본 것은 그걸 개별 공시가로 봐요. 별도로 공시하지 않죠. 그래서 표계본으로 암기하시면 쉽습니다. 표준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봅니다. 자, 이 지청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4번만 맞고 개별 공시가에 대한 이의청을 할 수 있지만 편집 공시가에 대한 이의청을 할 수 없다는 건 틀린 거죠. 이따로 고쳐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3회 때 보는데 또 여러분들 틀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